3기 희주, 다연, 영서, 사입니다. 와! 한참 수시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어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생분들을 위해 루마니아어과 2, 3학번 친구들의 생기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이전부터 루마니아를 특정 관심 국가로 지정해서 차근차근 활동을 시작한 모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2명의 친구의 생기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친구는 동아리 활동에서부터 루마니아와 관련지어서 활동을 했다는 점이 보여요. 언어와는 다소 거리가 먼 미디어 동아리에 들었지만 관심 국가인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루마니아와 우리나라의 미디어가 과거에 통제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양상에 대해 탐구를 했다고 해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과거에 통제를 경험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벌써 수업 시간에 배우던 내용인데 이미 저희 수업을 들은 게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는 과목과 루마니아를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과목으로 고전문학과 감상에서는 루마니아의 문학작품인 샛별이라는 시를 조사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루마니아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심화수학에서는 수학과 루마니아를 관련시키기가 비교적 어렵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의 천재 수학자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면서 수학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2022년 IMO에서 한국이 2위, 루마니아가 5위를 차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학 강국 간 수학적 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점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의 수업에서는 루마니아어와 라틴어의 연관성을 설명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서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친구의 진로가 미디어였던 것만큼 자신의 진로와도 연결시킨 점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특히 루마니아 문학은 3학년 과목인데 선행학습의 퀄리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루마니아 서푼차 마을의 즐거운 공동묘지를 소개하면서 고인의 묘비를 아름답게 꾸미고 유머스러운 표현을 하는 독특한 문화를 상대주의적 관점과 접목시켜서 설명을 했고요. 생활과 과학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의 과목에서는 루마니아의 발명품과 음악을 찾아보면서 전체적으로 평소에 루마니아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근거로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를 찾아보면서 접목시켰네요. 혹시 책으로는 루마니아와 관련된 책들이 있을까요? 이 친구는 루마니아와 독서도 굉장히 많은 연관을 시켰는데요. 루마니아, 미완의 혁명이라는 책처럼 루마니아 자체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지만 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이라는 책처럼 루마니아에 한정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동유럽과 관련된 책을 읽어서 포괄적으로도 관심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친구의 생기부를 살펴볼 텐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분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실용경제 수업 시간에 탐구한 동유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루마니아의 신화에 대해서 깊게 탐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 진로 분야가 스포츠였기 때문에 동유럽 민족들의 삶의 인식과 세계관에 대해서 배울 때 유럽의 축구 환경을 바탕으로 동유럽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과도 어떻게 연관시켰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라는 과목에서는 루마니아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중 드라큘라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드라큘라의 근원지인 루마니아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네요. 다음으로 실용경제 과목에서는 루마니아의 지리적 위치와 접목시켜서 루마니아가 미래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한 점과 자신의 관심 분야인 스포츠와 경제를 접목시켜서 동유럽의 스포츠 의류 전망을 주제로 분석해 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동유럽 중에서도 루마니아를 타겟팅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인물로 동유럽 들여다보기라는 책을 읽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혼재된 동유럽의 특성과 경제시장을 이해하고 다소 생소한 루마니아의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도 적혀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외국어 관련 활동이 많은 일반고 학생들의 생기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명 친구의 생기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친구의 수상 경력을 보면 1학년 때 중국 고전시 난송대회, 2학년 때 중국 동화구연대회, 3학년 때 중국 문화 탐구 발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관련은 아니지만 어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수상 활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학년 자율활동을 보면 이 친구는 1학기 학급 부반장을 맡았고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지원도 하였습니다. 2학년 동아리 활동으로는 세계 인권 선언문을 적은 우산을 만들어 캠페인 활동도 했다고 하네요. 이제 3학년 진로 활동에서는 외국어 학습과 국제 관계 및 시사에 관심이 높은 학생으로 손꼽혔다고 하고 경영, 통상, 국제 분야를 목표로 정하고 적합한 진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선정한 희망 진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포부를 담은 글을 완성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독해 작문 수업에선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증가를 약속하는 회담 내용을 잘 정리하고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기사를 살펴보았다고도 합니다. 첫 번째 친구 생기부는 글로벌 역량을 강조한 게 많은 것 같고 확실히 세계 사회나 세계 문화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친구 생기부의 주인공은 바로 저인데요. 저는 3년 내내 영어, 스페인어, 통번역, 특수 외국어를 주제로 생기부를 채워왔습니다. 2학년 때는 자율 영역의 외국어를 주제로 선택하여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저의 관심사인 외국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친숙한 이미지와 다양한 색상을 통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개성 있게 표현하여 전달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PPT로 특수 외국어의 정의 및 종류를 주제로 특수 외국어를 설명하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3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또 특수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특수 외국어의 관심과 필요성 및 연구 지원 기대를 주제로 발표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저는 3학년 동아리 때 통번역 관련 동아리를 하여 바벨PC라는 실시간 통역 기기 및 기술에 대해 알고 이를 탐구하여 첨단 통번역 기기가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확실히 소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특수 외국어라는 명칭 자체를 알았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봉사활동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청소년 통번역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외국에 한국을 알리는 주요 관광지 가이드, 지도 자료를 제작했었고 외국인에게 한국 역사 교육 자료 제작, 문화재를 통한 한국 역사 알리기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영어 시간에 영어 부장을 맡아서 친구들을 이끌었고 온 오프라인 상의 수업에서도 질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발표하는 등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수학 시간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함수 등과 같은 수학 용어들을 영어, 스페인어로도 한번 조사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1학년 때는 외국어 배우기를 좋아하여 통역사를 목표로 영어 교과 학습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어 교과의 높은 학업 성취를 이뤘다고 적혀 있고 2학년 때는 외국어 교과에 관심이 많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련 영상과 자료를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모습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적혀있네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재상은 글로벌 마인드, 인본적 가치, 창의 융합을 갖춘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를 선호합니다. 이제는 외국어만 단지 잘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인본적 가치의 융복합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
상기부를 방금 말한 한국외대 인재상에 맞춰서 채워나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시 서류 전형 외에도 면접이나 논술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저는 수집 면접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면접편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입시를 치렀던 2, 3학번 친구들이 받았던 면접 질문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마니아어를 왜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왜 하필 루마니아를 선택하게 된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여러 어문학과들 중에서도 루마니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어 대학교이다 보니 영어나 제2 외국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면접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외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언어적 소양에 대해서 언급해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봉사의 의미를 묻는 것과 같이 과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학생의 공동체 생활이나 인성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할 때 루마니아어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들에도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동안 있었던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면접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면접 질문들이 어렵지는 않네요. 그러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어과라고 해서 루마니아어에 대한 질문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다른 학과들과 공통된 주제로 논술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의 기출 문제들을 학교 홈페이지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루마니아어과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시를 응원합니다. 라레베데레